이때는 돈을 빌리면서 내년에 만기가 아니고 내후년에 만기니까 이때는 우리가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분개를 해뒀다가 항상 매년 기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의 만기가 내년인지 유동 비유동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X1년도 12월 31일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할 일이 없는데 X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X3년도 9월 말일날 30일날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유동 부채로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려면 이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서 지워주고 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계정 과목을 대체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다가 X3년도 9월 30일 날 우리가 상환할 때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우고 그리고 대변에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분계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분계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자 다음은 선납세금 적립 분계도 문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AT 시험에서 선납세금 정리하는 문제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선납세금 잔액을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럼 이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정리하는 분계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그 금액만큼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를 우리가 이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이 돈만큼 법인세 등이다라고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선납세금 정리를 우리가 직접 수동계산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내년에 내야 될 것만 자동계산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 우리는 수동계산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수동계산 문제를 좀 보면 255페이지 아래에 결산분계라고 적혀 있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수능결산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같이 했던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하는데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봤을 때에 자, 우리 결산차변, 결산대변도 있고 차변대변도 있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차변대변 쓰셔도 되고
결산차변, 결산대변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회계 처리하는 담당자의 자기 성향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컴퓨터가 분개해 주는 건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거랑 컴퓨터가 한 거랑 구분을 하려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차변대변으로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직접 하던 컴퓨터가 하던 결산 분계와 일반 분계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5번, 6번으로 결산차변, 결산대변 쓰면 되니까 이건 아무거나 써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수능계산 문제를 전부 다 풀고 나서 자동계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계산 분기하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수능계산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첫 번째가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계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계산일 현재 미사용액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자, 그럼 예를 보면 우리는 구입할 때에 전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소모품비를 줄여줄 거고, 그럼 이 소모품비 취소시키는 거는 비용 취소하는 거니까 미사용액을 취소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미사용액 4만 원이다라고 금액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4만 원이다라고 얘를 취소하고, 그럼 이 4만 원치는 지금 우리가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내장부에 이제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어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수행 1번 붕괴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수행 2번에 기말 재고조사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 이건 자동 계산해서 하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둘 거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얘도 잠시 후에 자동 계산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불러오는 걸 할게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을엄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보충법.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할 건 어떤 계정 과목을 대손충당금 설정할 건지, 그리고 몇 퍼센트를 할 건지 해서 우리는 계산을 미리 해둬야 되니까 이 값들을 어떤 계정 과목을 몇 퍼센트 할 건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하라는지를 먼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자, 그럼 자, 이걸 확인했으면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엔터 치면은 12월 31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럼 외상 매출금 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죠. 지금 이 금액. 그럼 이 금액에 방금 1%를 한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럼 1%를 하고, 그럼 이 금액을 설정을 할 건데,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82,000원이 있네요. 그럼 82,000원 빼면 21만 650원을 보충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금액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외상매출금의 잔액의 1%를 곱했고, 그리고 이 외상매출금의 짝지인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준 거예요.
그럼 우린 자동 계산하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내가 계산해야 돼요. 이 금액은. 그럼 받으러옴도 할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받으러옴은 잔액이 350만 원이고 이거에 1%할 건데 대손충당금이 24,000원 있으면 11,000원을 보충할 거네요. 계산 되시나요? 자, 금액은 구해둬야 나중에 자동 계산 갈 거니까. 자, 다음은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자, 법인세 이야기 나오면 일단 선납세금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 당좌 자산 안에 이 당좌 자산 안에 그것도 거의 마지막 쪽에 선납세금이 없으면 선납세금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선납세금이란 계정 과목이 안 보이죠? 그럼 선납세금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수동 계산으로 할 거 없어요. 그러면 300만 원 전부 다 내년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자동 계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동 계산으로 지금 해야 될 분계가 이거 하나만 있네요. 그럼 이걸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소모품비 4만 원, 차별에 소모품 4만 원 먼저 이렇게 분계를 해 놓고 먼저 이 분계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넣고 다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조금 바꾼 건데 자 우리 교재에 246페이지로 가시면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이걸 고정자산에 등록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이 되도록 할 건데 자, 주의 뭐 적혀있는데 주의 아니라 그랬었죠. 차량 운반구 승용 2461하고 승용 7466하고 비품 컴퓨터는 우리가 과거에 수업하면서 입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고정자산 등록 가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그냥 고정자산 계정 과목 엔터 쳐서 그냥 넘어가시면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과거 수업하면서 등록된 거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건물하고 그리고 이 에어컨하고 이 두 개만 더 추가로 써주면 되겠죠? 두 개만. 자, 그럼 이 건물하고 비품만 추가로 여기에 더 쓸게요. 자, 그럼 건물은 1001번이고
본사 건물 기초는 5천만 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125만 원. 정해법에 20년이다. 그리고 사용부서는 본사니까 800번대에 판관비로 할 건데 여기 경비구분 800번대로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비품 에어컨도 등록하고 2018년 7월 25일 날 얘는 정률법으로 5년. 얘도 사용부서는 본사 800번대. 두 개 다 입력 끝나셨나요? 건물 비품 다 되었으면 자 이제 스마트A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있죠. 이걸 안 하면 결산자료 입력에 얘가 반영이 안 돼요. 스마트A 프로그램은.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할 건데 자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클릭하시고 자 여기 결산월을 꼭 12월 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2월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저처럼 10월 달로 잘못 쓰게 되면 전 10월 달로 일부러 잘못 썼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2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까지만 해서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10월 달까지만의 감가상각비만 불러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12월 달이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저처럼 실수를 했죠. 실수했으면 기능모음에 가서 12월이라고 안 썼다면 기능모음에 가서 조회월 삭제라고 있어요. 실수했을 때는 조회월 삭제로 가서 전체 선택해서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우고 나면 얘를 다시 12월이라고 하시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12월 달 상각비들이 나오게 됐죠. 자, 그럼 이걸 창 닫으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창 닫으면서 저장. 닫기 누르시면 저장하겠냐 물어보죠. 그럼 저장하셔야지 이 계산자료 입력에서 불러와줘요.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하면 안 불러와진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나중에 이걸 왜 잘 까먹냐면 K랩은 이거 안 해도 불러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 하던 게 기억이 안 나는지 많이 까먹어요.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까지 다 끝났으니까 자 256페이지로 와서 자동계산대로 해볼게요. 일단 기말 재고조사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 있다. 그럼 실제 2천만 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계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엔터 치고 자 여기 기간 쓰실 때 회계 기간을 쓰는 건데 1월 1일부터
12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제가 시험 감독관 할 때 뒤에서 보니까 실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마지막에 거의 푸는 문제라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12월부터 12월 막 1월부터 10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우리가 정해진 회계 기간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실수할 일 없잖아. 그리고 이 매출 원가 경비 선택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그런 쪽은 얘를 선택할 건데 지금 FAT 1급은 상기업이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자, 들어왔으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수행 2번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2천만 원을 써주면 되죠. 그럼 컴퓨터가 분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4,350만 원만큼 매출 원가다라고 분기하려고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다음 수행 3번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시오. 자, 등록한 거 불러오는 건 여기 기능모음 있죠? 기능모음 눌러서 감가상각 반영 클릭하면 계정 과목별로 금액들이 합쳐져 있을 거예요. 우린 5개였지만 차량 운반거하고 비품이 2개씩이었죠. 그래서 금액이 합쳐져서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고, 옆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안 하면 여기에 금액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왔으면 아래 결산 반영, 아래쪽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그러면 컴퓨터에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이 금액으로 그래서 시험에서 이 단기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이 계정 과목 옆에다 쓸 거고, 고정자산 등록한 걸 불러오라 그러면 방금처럼 기능 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을 쓸 거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금액이 들어와서 얘도 잠시 후에 전표 추가 누르면 컴퓨터가 분개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4번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대손 상각에서 아래에 앞에 우리 계산해 해뒀었죠. 그 계산해 둔 게 여기에 금액 쓸 거니까 미리 그냥 금액 계산해 둔 거였어요. 그럼 21만 650원이다. 받으러 오면 11,000원이다. 이렇게 금액을 써주면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예요. 자, 4번 문제는 이 2개를 쓴 거예요. 다음 수행 5번에 법인세 추산액이 300만 원이다. 법인세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에 법인세 계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여기에 산납세금 빼고 쓸 건데 산납세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에 300만 원을 다 쓰면 돼요. 산납세금 있었으면 분기하고 오면 위에 산납세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금액을 쓸 건데 우리 산납세금이 없었었죠. 그래서 수동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 법인세 계상에 300만 원이다라고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그냥 화면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내가 직접 한 분계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데 계산자료 입력해서 자, 얘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거 안 누르면 지금 수행 2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 안 푼 거예요. 문제 안 푼 거예요. 그럼 여기에 꼭 이 전표 추가 버튼을 꼭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자, 예, 누르고 그리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예. 라고 해서 일반 전표에 자, 우리 매출 원가 금액 4,350만 원에 대해서 분계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우리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건물 거, 차량 운반구 거, 비품 거에서 분계 들어와 있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외상 매출금 거, 받을 거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법인세 내년에 낼 거다라고 정리되어 있으면 이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채점기가 돌아서 우리 점수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자료 입력을 이용해도 되고 이 분계를 직접 해도 돼요. 다 정답이에요. 둘 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리 분계는 여러분들 자동 계산이다 수동 계산이다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본 예제는 좀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뒤쪽에 우리 유형별 문제 있죠. 그걸로 좀 가볼게요. 375페이지로 가서 375페이지 그리고 회사는 유형 상사. 자, 그럼 먼저 수동 계산 문제들 분기부터 하고 그리고 자동 계산하고 항상 그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면 2020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미 경과분에 대하여 정리 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봤을 때 보험료 60만 원 납부할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보험료인지 성급 비용인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일반 전표 9월 1일로 가서 납부할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라고 처리했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럼 올해 비용이니까 올해 보험료는 장부에 얼마라고 있어야 되죠? 9, 10, 11, 12 네 달 동안 한 달에 보험료는 그렇지 임명식 나하고 똑같이 손가락 쓰고 있어. 저도 잘 써요. 그럼 네 달 치죠? 그럼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거니까 20만 원이 올해 거죠. 이해가시죠? 올해 보험료는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보험료 20만 원인데 장부에는 60이라고 적었네. 그럼 40만 원 취소해 주면 되겠어요. 대변에 보험료 40만 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성급 비용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내년 거 미리 준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자, 계상된다는 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키는 건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간 경과분이라는 거니까 차입금이면 빌린 거고 이자 비용 중에 기간 경과분 올해에 해당하는 게 30만 원이 있는데 장부에 아직 인식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장부에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니까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만 5천 원을 계상하다. 자,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이건 우리가 이자 받아야 되는 이자 수익이죠. 이 이자 수익을 2만 5천 원만큼 인식시켜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수익 인식은 수익자리인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라고 쓰고 2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 수익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에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은 5만 원이다. 자,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받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알려주는 게 선수분, 미리 받은 부분이 5만 원 있다는 건 내년 거가 5만 원이라는 거죠. 이자 수익 중에. 그래서 이 5만 원의 이자를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 수익을 5만 원 취소해주고 대변에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0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그럼 내자면 미사용액 회계 처리할 건데 미사용 소모품 10만 원으로 주고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10만 원을 써주고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죠. 소모품으로. 그래서 소모품으로 이 10만 원이 남아 있다. 다음 페이지 6번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 그럼 지금 현금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생각이 안 나면 자, 현금이 많았다라는 걸 알았죠. 많았다는 걸 알았으면 결산대 적립분계는 잡이익이라는 거예요. 수익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잡이익 처리하고 그리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처리했던 거니까 현금 과부족을 써서 지워줄 거예요. 다음 7번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는 것만 찾아서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만기가 도래되는 게 이거네요. 경기은행 거는 내년이 아니죠. 만기가. 그러면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만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만 우리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은행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일시 상환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전액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1,000만 원씩 3년간 상환한다 그랬으면 내년에 갚을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만 유동성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상환액만. 얘는 전액 한다라고 일시 상환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갚을 전부 다를 유동성 대체한 거고. 자,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각각 하라는 말이 없을 때는 같이 순회고를 합칠 거예요. 예, 오르고 내렸으면 순회고라고 올랐으면 뭐 둘 다 오른 거니까 합칠 거고. 그럼 A 회사 거는 1,000주가 있는데 장부에는 한 주당 1,200원, 기말에는 한 주당 1,000원. 그러면 한 주당 200원이 내렸네요. 1,000주가. 그럼 20만 원 내렸고 B 회사는 1,000주인데 장부의 단가가 6,000원, 기말 평가는 5,500원. 그럼 얘도 주당 500원이 내렸네요. 1,000주니까 50만 원. 그럼 70만 원이 내렸다. 그죠? 그럼 같이 내린 만큼 70만 원치를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내린 만큼 장부에서 줄여줄 거예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70만 원이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70만 원이다.
자동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도 수동 계산 할 만한 게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기말 상품은 뭐 특별한 거 없을 거고 2번은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단기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건 이 금액을 그냥 결산 자료 입력에 써서 전표 추가하라는 거예요.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했던 거 불러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감가상각 할 거니까 계산 자료 입력에 써서 처리하라는 거고 그럼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더 1% 설정한다. 이건 금액 계산해둬야겠다. 그죠? 그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1% 한다.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1%다. 자,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의 1%를 계산해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날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차이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자, 외상 매출금이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의 1%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이 있다. 자, 여러분 저하고 금액이 틀리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착실히 입력해 왔고 저는 데이터를 계속 초기화시켜 가지고 앞쪽에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이 문제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 매출금이란 계정 과목이 내가 쓴 만큼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 때도 절대 커닝하면 안 돼요. 본인 데이터 값 가지고 채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보면 안 돼요. 자기 걸로 점수가 들어올 거니까. 그럼 여러분은 본인 거를 적어두시고 본인 거 금액 본인의 외상 매출금 잔액의 1% 저는 곱하기 0.06 쓴 거예요. 그리고 빼기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거의 금액을 적어두고 다음 받으러 온 것도 계산하셔서 금액을 적어두고 자 그럼 대손 충당금 보충할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했고 다음 4번에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지금 1,500만 원 할 건데 그럼 학교장익 산표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찾으셔서 자, 이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 있죠? 찾으셨나요? 그럼 1,500만 원 추계액인데 1,000만 원 잔액이 있으면 우리는 500만 원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럼 500만 원만 계산을 해두고 자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화면 제일 위로 올려서 당좌 자산에 선납세금 있나요? 선납세금 없어요? 있죠? 없어요? 우리 선납세금 문제가 없었나?
왜 난 계속 있었던 것 같이 느낌이. 없었으면 저는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없는데 그 붕괴가 있었으면 시산표는 장부에 쓰자마자 일반 전표든 메인 배치 전표든 쓰자마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한 적이 있으시면 얘는 바로 들어와요. 우리 대성충남 끌었으면 바로 잔액 줄어버리는 애예요. 딱 맞추고 나면 딱 그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고. 자, 그럼 있으신 분은 수정시 있어요? 있으신 분은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고 그 금액을 차변에 지금 차변에 선납세금 있었죠? 그걸 지워주는 거니까 대변에 선납세금 장부에 보이는 그 금액 쓰시고 차변에 법인세 등 이 금액을 쓸 거예요. 저는 없으니까 안 쓸 건데 있으시면 이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있어요? 같은 모습으로 보고 싶어서. 선납세금 다 없어요? 46,200원. 저도 이렇게 하면 입력하면 학교전액산표에 저도 생겨요. 이제 저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이건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거였고 그럼 방금 이 금액만큼 46,200원 46,200원 이렇게 분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분계 준비는 끝났으니까 시간 벌써 22분이네.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얘네들 한 방에 다 입력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